안녕하십니까. 에파코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3강의 내용으로 치유농업 정책과 제도 중에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치유농업 개론, 목차 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의 정책과 제도, 치유농업 사례. 치유농업의 정책과 제도 중에서 치유농업 관련 법률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 관련 법률, 치유농업 관련 법률 시행령, 치유농업 관련 법률 시행규칙 등이 있는데, 오늘은 치유농업 관련 법률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치유농업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치유농업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정부의 치유농업진흥 의무 법률 제43조 2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지원 근거 법률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 최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다룰 필요성이 대두되어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치유농업법, 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5일에 제정됐다. 치유농업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수립. 두 번째, 치유농업 연구개발 보급. 세 번째,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및 양성에 있습니다. 치유농업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것은 대통령령으로서 2021년 3월 2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3월 23일에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령이 제정된 것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서 2021년 3월 2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제18조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에는 총칙, 제2장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제3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제4장은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및 양성 등이 있고, 제5장은 보칙, 제6장은 벌칙,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법률 제1조 법률 제정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법률 제1조의 법률의 목적이 있습니다. 법률 제2조 치유농업의 정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 이하는 치유농업 자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하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의 중에서 치유농업 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유농업 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에 장비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사의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법률 제11조 제1항은 치유농업사가 되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률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언급해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2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종합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 7조고 신규제로는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1항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항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호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호 중장기 투자계획 4호 기술 보급 및 국제협력 5호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 6호 기술의 사업화 촉진 7호 정보 교류 산업 간 연계 8호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이 8가지는 알아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종합계획 등의 제5조 이어집니다. 제3항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제4항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항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각 장에 알리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6항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6조는 실태조사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6조 제1항 농촌진흥청장은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의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한다. 제3항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7조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보급 등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보급 등에 대해서 페이지로는 45에서 47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8조 연구개발, 보급 등 제1항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호 치유농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제2호 치유농업 자원, 시설,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제3호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제4호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제5호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 제6호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이어집니다. 제8조 연구개발 보급 등에 관한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2항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항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보급 등에서 제9조입니다. 제9조는 창업지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9조 제1항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호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창업 지원 등 제9조, 법률 제9조의 1항에 있는 내용은 이 세 가지 지원 내용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제9조 제2항 농촌진흥청장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 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이것도 우대한다가 아니라 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역시 할 수 있답니다. 제1호 지역의 치유농업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 개발 보급. 제2호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제3호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교육, 체험, 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9조 1항의 각호의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9조 1항은 그 치유농업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원할 수 있는 3가지 항목입니다. 제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률 제10조 제2항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제10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창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는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진흥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하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법 제3조는 2021년 1월 12일에 개정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제4장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및 양성 등에 관해서 제4장에는 법률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페이지 47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11조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제11조 제1항 제13조 1항 즉 제13조 1항에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즉 시도지사가 한다는 얘기죠. 제13조 1항에 따라 양성기관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즉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11조 제2항 치유농업사 시험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유농업사 시험의 세부사항은 따로 대통령으로서 시행령으로서 정하는 것입니다. 제11조 법률 제11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즉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1호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는 한정치산자라겠죠.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는 금치산자라고 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좀 더 그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호 법률 제11조 제3항의 2호의 내용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4호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여기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옛날에는 한정치산자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어덜트 워즈라고 합니다. 워드는 원래 병실의 동 이런 걸 나타나는데 이런 때 후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후견이라는 뜻이죠. 피성년 후견인 어덜트 워즈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로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하고 민법 제9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도 없고 보증인, 후견인, 유언의 증인, 유언 집행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피성년 후견인이라도 대리인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등 이른바 신분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으며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옛날에는 금지산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영어로는 quasi incompetent person이라고 합니다. quasi incompetent person. 이러한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이다 하고 민법 제12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종국적,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으로 하여금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합니다. 즉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하고 민법 제13조 1항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그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 민법 제13조 4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참고하였습니다. 4장 친업사의 자격 취득 및 양성 등에 대한 법률이 계속되겠습니다. 제11조 제4항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항 자격증을 빌려주면 안 된다. 제6항 자격증 발급, 재발급의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건 배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을 냈습니다. 제11조 제4항, 5항, 6항, 7항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잘 기억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 제12조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에 대해서 페이지 49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12조 제1항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11조 제3항 각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항 제12조 제3항입니다.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률 제12조
제1항의 4호가 되겠습니다. 제4호. 제11조 제5항 법률 제11조 제5항은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해서 언급해 있습니다. 법률 제11조 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률 제12조 제1항의 내용이 계속되겠습니다. 이 1항의 내용은 어느 하나가 해당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1항의 4호 제11조 제5항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법률 제11조 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률 제12조 제1항의 제5호 내용은 법률 제11조 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법률 제12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시행령에 가서 이 세부적으로 어떤 때는 자격이 취소되고 어떤 때는 뭐 벌금을 내고 어떤 때는 과태료를 내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 법률 제13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서 페이지 49에서 50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법률 제13조 제1항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는 시도지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주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자격요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률 제13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교육의 내용 등 그 밖의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즉 농림축산식품부령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법률 제14조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해서 페이지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률 제14조 제1항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법률 제14조 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률 제14조 제2항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즉 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1년 이내라는 그 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법률 제5장 보칙. 보칙은 법률 제15조에서 16조의 내용으로 페이지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법률 제15조 청문입니다.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법률 제12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법률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에 따른 법률 제15조 제2항, 법률 제14조 제1항, 법률 제1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여기서 부정이 주정으로 다 됐네요. 법률 제1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외임 위탁, 제1항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경우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고 합니다.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률 제16조 제2항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17조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제11조 제1항의 제11조 제1항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또는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등에 대해서 언급해 있는 내용입니다. 법률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17조 제2호, 법률 제11조 제5항, 법률 제11조 제5항은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11조 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제17조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률 제13조 제1항, 법률 제13조 제1항은 양성기관 지정받을 자격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법률 제6장 벌칙, 이것은 제17조에서 18조에 언급되어 있고 페이지는 5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법률 제18조 과태료, 법률 제18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호 제11조 제3항, 법률 제11조 제3항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금고 이상형 선고받고 종료 또는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미경과한 자,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법원 판결로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등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제18조 제1항의 제2호입니다. 제11조 제4항, 법률 제11조 제4항은 치유농업사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률 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즉 치유농업사 명칭을 치유농업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용한다든가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지금까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중에서 법률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 강좌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한 법률 부분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객관식
1차 시험을 위한 시험, 객관식 10문제, 그리고 주관식, 즉 2차 시험을 위한 주관식 10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제 1. 다음 중 치유농업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3월 24일에 제정. 맞는 말이죠.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즉 대통령령이죠. 이것은 2021년 3월 23일에 제정. 맞는 말입니다. 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령이죠. 시행규칙입니다. 2021년 3월 25일 제정. 맞는 말입니다. 4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틀린 말이죠. 시행은 2021년 3월 25일, 즉 시행규칙이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한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2.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한다. 농민이 아니라 국민이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되겠죠. 세 번째,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농촌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한다. 예, 틀린 말이죠.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4.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증진과 농업, 농촌민의 행복 지수 향상에 이바지한다. 틀린 내용이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한다 하는 것이 법률 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문제 3. 다음 중 치유농업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이 옳은 것은 1.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질병 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틀린 부분은 질병,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인데 여기는 질병 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맞는 말이죠. 세 번째,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림, 수산 및 산림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여기서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거죠. 다양한 농림, 수산 및 산림 자원이 아니라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4.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틀린 내용이죠. 다양한 직업이 아니죠. 문제 4. 다음 중 치유농업 시설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1.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이다. 틀린 것이죠. 장비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장비를 포함된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죠. 2.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 장비도 포함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과 장비를 치유농업시설이라는 것입니다. 3.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이다. 들리죠?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이다. 이용자의 안전뿐 아니라 치유 효과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문제 5. 다음 중 치유농업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이 옳은 것은 1.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사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틀린 내용이죠. 시키기 위하여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한다는 내용이죠. 두 번째,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심리적, 인지적 할 때 인지적이 틀렸죠. 사회적이 되겠죠. 사회적,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심사신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세 번째,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네 번째, 정신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정신적이 아니라 심리적, 인지적이 아니라 사회적이죠. 심사신, 즉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문제 6. 다음 중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옳고 1가지는 틀립니다. 첫 번째,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맞죠? 정보 교류, 산업 간 연계.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기술 보급 및 국제 협력.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 중단기 투자 계획. 여기서 중이 아니라 장단기 투자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 종합 계획이 매 5년마다 수립되기 때문에 혹 중기, 단기 이렇게 알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 내봤습니다. 중이 아니라 장단기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제 7. 다음 중 치유농업 연구 개발 보급을 위해 지원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지원되는 내용은 법률 아마 제9조에 나와 있는 걸 겁니다.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 개발 성과의 제공,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이 3가지 다 맞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치유농업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 인력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문제 8. 다음 중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부자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즉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1번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맞죠?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년이 경과해야만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 이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이 사람 또한 치유농업사 자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9. 다음 중 치유농업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치유농업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대여해 주거나 또는 이를 알선 행위를 한 자. 맞는 말이죠. 세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이 또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것은 아니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문제 10. 다음 중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부과 내용이 아닌 것은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이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맞는 말입니다. 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즉 2년이죠. 2년.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사람.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 치유농업사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그래서 치유농업사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상문제 법률 부분 제2차 시험 주관식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상문제입니다. 역시 예상문제 제1장 치유농업 개론에 대해서 치유농업 관련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령이 합니다. 법률입니다. 문제 1. 치유농업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페이지 4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 치유농업 법률 제정의 목적을 기술하세요. 페이지 신교재 41페이지입니다. 문제 3. 치유농업사의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 1급과 2급으로 구분해서 기술하세요. 그 업무 5가지 중에서 1급, 2급으로 구분해서 기술하세요. 페이지 신교재 42페이지입니다. 문제 4.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8가지를 기술하세요. 신교재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문제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 3가지를 기술하세요. 페이지 46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페이지는 다 신규제 페이지를 토대로 하였습니다. 문제 6.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내용을 기술하세요. 법률 제8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문제 7.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5가지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법률 제10조입니다. 문제 8. 법률 제12조에 언급된 치유농업사의 자격, 부적합 내용을 4가지를 기술하세요. 페이지 48페이지 법률 제12조입니다. 문제 9. 법률 제17조에 따른 벌칙 부과 기준 내용 3가지를 기술하세요. 페이지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제 10. 법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2가지를 기술하세요. 52페이지 신규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3강 단원 1 치유농업 정책과 제도 중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코팜 체험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